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에서 발표한 스테디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디아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DC 2019 구글에서 이제 게이밍 어너스먼스라고 해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까 어떤 기술이냐면 일단 이거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만들고 스케일하고 커넥트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게임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봤어. 영상을 보시면 이 상태에서 그냥 게임하고 싶으면 누르면 이렇게 게임이 5초 만에 실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게임을 설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의 과금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처럼 정액제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요 정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미 굉장히 재밌게 보셨을 거고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팀노바에서 처음에 구글의 웹RTC라는 기술을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사용을 했어요. 잠시만요. 자, 이곳은 팀노바 블로그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제 그 팀노바 오픈 카페에 졸업작품을 올리는 방식으로 졸업작품을 올리지만 예전만 해도 이렇게 스펙이나 이런 걸 다 적었어요. 친절하게. 왜냐면 팀노바를 바라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잘 보고 따라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처음에 지은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많이 해요. 2017년 3월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근데 그 전에부터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던 기술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기술을 저희가 빨리 사용을 했다는 건 사실이죠. 그때부터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사실 만드는 기간까지는 그 이전부터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이게 지금 실용 기술에 이제 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구글이 만든 기술이거든요. 웹RTC가. 그렇지만 내부에 이제 보면은 이제 구글이 다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실시간으로 영상을 이제 송출하고 받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웹RTC 아니 그걸 떠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웹RTC의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로우 레이턴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지금 하는 게임을 조작을 하는데도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웹브라우저에서 조작을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웹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이 또 가진 장점이 내가 컴퓨터가 안 좋아도 그 영상 송출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런 컴퓨터면 이제 구글 컴퓨터에서 돌고 영상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사양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사양의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아름답죠. 근데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지금 이 시연을 하는 곳은 사실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시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구글 서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했는지,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그러니까 서로 무슨 얘기냐면 구글 서버에서 저 쇼룸 있죠? 거기까지 이제 외부 통신망을 통해서 접근을 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로컬 망으로 서로 하면 저게 엄청 빠를 수는 있죠. 그리고 영상 송출이 게임 실행보다는 확실히 어떤 이렇게 렌더링이 된다든지 어떤 이렇게 돌아갈 때 들어가는 사양을 좀 덜 타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없는데 뭐 이제 킨들이 아니고 아마존에서 파이어라는 그런 이런 태블릿 같은 게 있거든요. 얘는 그냥 삼성 건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15만원, 5만원, 6만원,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도 뭐 HD 화질까지는 돌아가거든요. 웹서핑은 느려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을 낸다는 게 그 영상이 그만큼 이게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적을 한 것처럼 내부 망으로 했을 때는 저렇게 빠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웹RTC를 사용해 본 결과 내부 망에서는 꽤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뭐 서버를 이제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WebRTC에도 장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대1로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P2P가 기본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중개 서버를 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기술이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이렇게 빠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얘 기술 자체가 P2P 기반으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빠를 수는 있지만, 서버의 어떤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그 유저들 같은 경우도 60프레임이라고, 초당 60프레임을 송출하는 거랑 120프레임 헤르츠 뭐 이렇게, 헤르츠로 막 송출하는 거랑 정말 뭔가 좀 다르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120프레임이 보여지는 거랑 확실히 좀 부드러움 그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거를 만족할 수 있을까? 특히나 어쌔신 크리드 같이 이런 실시간이고 바로바로 이제 해야 되는 게임 같은 경우는 만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외부망이 아니었을 거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술을 써본 경우가 그렇게 어메이징하게 미친 듯이 빠르진 않아요. 왜냐면 내부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봐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저화질이면은 또 엄청 빠르긴 합니다. 그런데 저게 그 정도일까? 특히나 이제 제가 더 걱정되는 건 이런 화질들을 올렸을 때 지금은 HD 화질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정말 높은 화질을 선택을 했을 때 저게 빨리 송출이 되려면 이제 요새 막 5G 시대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더 그런 게 이제 보편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까 바로 썼을 때는 아마 저런 액션 게임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막 정말 다이나믹하게 할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되게 쇼킹한 기술이긴 했어요. 보면서 저도 많이 놀래서 언젠가는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아무튼 흥미로운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 같은 경우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의 사용을. 그래서 WebRTC 같은 경우도 아마 수요가 더 많이 늘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 WebRTC를 거의 이제 2년 전이죠. 2년 전에 했을 때만 해도 실제로 뭐 이렇게 많이 WebRTC를 쓰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막 구직 시장을 봐도 뭐 한 건 있을까 말까? 막 그 WebRTC를 원하는 회사들이. 그런데 지금은 막 한 최소 막 10개, 14개 이런 또 스타디아 같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 또 이런 걸 구축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서 사실 더 수요가 늘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팀노바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때 얘기했어요. 이거 알아두면 좀 훨씬 좋다고, 나중에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트렌드라는 거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수요가 없으니까 사실 학생들은 노프 팀장님이 말하니까 이제 뭐 듣기는 하겠는데 뭐 그 정도겠어?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세요. 누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결국에는 WebRTC란 기술의 수요는 많이 늘고 있고, 어떤 기술 자체를, 새로운 기술 자체가 많이 나오고, 물론 그 당시에 공부하는 게 더 어렵긴 합니다. 공유된 정보들이 많이 없고 어려운 정보들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보시면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을 잘하고 새로운 수요에 맞게 공부를 꾸준히 하는 개발자가 잘 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딱 그 정도 수준의 그냥 옛날 기술 가진 개발자가 되는 거죠. 물론 새로운 기술에 너무 열광하고 막 그것만 막 따라가고 이런 애도 있어요. 막 겉핥기로. 근데 그것도 저는 반대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IT 업계는 제가 늘 느끼는 게 이런 기술의 변화, 구글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페이스북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페이스북 그 오래 사용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UI가 계속 바뀐다는 거. 근데 그거는 배달의 민족도 그런 식으로 조금씩 자꾸 변화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많은 플랫폼들이 그런 뭐 기술적 변화나 새로운 도전, 아니면 새로운 이런 거를 자꾸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전적으로 어떤 변화에 둔감한 기업들은 항상 망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조차도 그렇게, 글로벌 기업들,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잘난 기업들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게 꼭 그렇게 나쁜 일일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 영상을 보시는 이제 그 개발자 지망생들이 좀 생각을 많이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하나 배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나요? 이런 생각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개발자들이 보통 40대 때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변화하는 거에 두려우면 애초에 이 직업을 하지 마세요.
아니 그 고전적이라는 의료 같은 경우도 새로운 논문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이제 우리가 알던 상식들이 많이 뒤집어지면서 의사들조차도 막 주말에 공부하는 의사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는 의사들만 해도 주말에 막 세미나 때가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평일에는 다들 자기 병원 개업한 병원에서 하고 뭐 그런 거 꾸준히 잘 나가는 의사들 보면 그러더라고. 그걸 꾸준히 도입하고 찾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의료 소비자들이 훨씬 그거에 대해서 이거 괜찮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변화하는 기술에 여러분들이 항상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들보다 우리는 더 빠르게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었죠. 물론 이제 구글이 만들었으니까 구글이 훨씬 잘 알겠지. 그렇지만 학원 레벨에서는 잘 다루지 않던 기술이에요. 실제로 팀노바에서 이제 국내에서 유명한 웹RTC 뭐 그런 세미나 갔는데 거기서 그 대표님, 그 웹RTC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대표님이 우리 애들 보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막 스카우트 하고 싶다고 막 그러신 적도 있어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제 그 꽤 지난 일이니까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팀노바는 이제 내부에서는 다들 몰라요. 학생들이 내가 하는 기술이 좋은지 나쁜지 막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나중에 회사 가면 사랑받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저를 신뢰하더라고요. 답답해. 그냥 공부할 때 좀 신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막 팀노바 아니 저렇게 신입들이 1년 반 만에 저렇게 잘할 수 없어, 저건 난 사기야, 노프 팀장이 다 짜준 거야, 아니면 기계관 팀장이 다 짜준 거야, 이런 방식대로 이제 사고하는 뇌피셜로 이렇게 머리에 상상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의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정직하고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학원이 아무리 잘 나가도 왜 전원이 취업하는 거 여러분 못 보셨을 텐데 뭐 그런 것도 못 보셨지만 우리가 2년 전에 그 사용한 기술들이 이렇게 사용한 걸 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진짜 실력이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항상 옛날부터 실력으로 얘기해왔습니다. 결과로 얘기할 자신 있으니까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팀노바는 결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같은 거 많이 늘고 실제로 뭐 틱톡 같은 서비스도 웹RTC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더 웹RTC도 보고 또 다른 균형 있는 기술들이 다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연구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술을 배울 때는 그냥 학원에서 알려주는 기술을 보는 게 아니고 또는 이제 어디서 구글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이런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웹RTC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차세대 기술이 되어가고 있죠. 아마존에서는 이건 안 만들까요? 딴 데서 안 만들까요? 뭐 웹RTC와 좀 비교될 만한 기술이 SLDP란 기술이 있는데 아직은 유료 단계고 웹RTC에 비해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향후 한 1, 2년 이상은 웹RTC 기반으로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SLDP나 좀 괜찮은 이제 그 영상 기술들을 더 서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장 수요나 뭐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면 커뮤니티 가지고 배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보려면 자료들은 널려 있으니 좀 어렵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렵지만 배우는 게 많은 공부가 여러분들한테 약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